안녕하세요. 숲속에 사는 곰의 하루입니다. 유튜브 채널명을 책 읽는 코알라의 하루에서 숲속에 사는 곰의 하루로 바꾸었습니다.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세터에서 1992년에 출간된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편집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프란체스코 알베로니로 이태리 피렌체에서 출생해서 정신과 의사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했고 밀라노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의 정신적 위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서 에리 프롬의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사랑과 우정을 분석한 일련의 저작들은 전 세계의 연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셀러이다. 이렇게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장 여자는 잠자는 공주편.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여자는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성행위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여자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 물론 그 정도와 뉘앙스에는 갖가지 차이가 있다. 설령 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부둥켜 안고 놓아주지 않는 남자는 없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매춘부를 상대했을 때이다. 욕망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남자는 허겁지겁 옷을 입고 방을 나선다. 그는 호텔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여자와 만나면 남자는 성행위를 하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는 성행위로 옮겨가 절정을 맛봄으로써 만남을 완결짓고 싶어 한다. 그러고 나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다. 남자에게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다. 그것은 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탐정소설 읽기를 그만두는 심리와 비슷하다. 성행위 다음에도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중요한 의미는 없다. 혹은 오랫동안 씨름한 끝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의 기분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앞날의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애정의 확인 등은 다음으로 미루고 싶어 한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르짖은 알았다 라는 환상은 이것과 비슷한 목적 달성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또한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달려나가고 싶다는 갈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자는 남자의 이러한 행동을 거부와 냉정함으로 해석한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3일 굶은 사람이 막 허기를 채운 것처럼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대할 수 있는 것인가? 저 사람에게는 짐승 같은 욕망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부드럽게 나를 대하지 않았던가? 못생긴 내 발까지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던가? 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지 않았던가. 나와 문학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을 확인하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성행위의 절정을 맛본 후에는 마치 인격체로서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부당한 육체만이 남아있는 꼴이 아닌가. 거부당한 육체라는 느낌을 겪고 난 여자는 그 남자와 보낸 시간들을 하나하나 반추한다. 저 사람은 단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를 만날 뿐이었어. 처음부터 나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대하지 않았어. 나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생을 이야기한 것은 성욕을 채우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어. 지적이고 감성적인 속삭임도 그가 보여준 따스함도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 만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면 좀 더 함께 있고 싶어 할 텐데. 자기의 널따란 가슴 위에 나의 얼굴을 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삭이며 나를 행복한 꿈결 속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성욕을 채운 후에도 서로의 채취를 느끼며 나를 애무하고 함께 행복을 느낄 만도 할 텐데. 저 남자는 어째서 저렇게 서둘러서 헤어지려고 하는 것일까? 적어도 내가 행복을 맛보고 또 맛보아 이제 당신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자는 절정을 맛본 후에도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을 모깃하게 느낀다. 특히 남자를 깊게 사랑할 때면 더더욱 그렇다. 연정을 깊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남자가 마음에 드는 한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것은 여자의 절정이 시간을 오래 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사랑받는 시간을 좀 더 오래 갖고 싶다는 갈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일어나서 떠나면 지속성이 끊어진다. 여자의 욕망, 기쁨은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은 냉담과 거부를 의미할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시간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여자는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고 싶다고 갈망하지만 남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식을 얻고 싶어 한다. 여자가 섹스보다는 가벼운 포옹이 더 큰 기쁨을 준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체감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언제까지라도 있고 싶다는 그녀라는 인간에게 언제까지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속성을 향한 강한 욕구의 표현이다. 지속성과 단절성의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있어 중심을 이룬다. 여자는 다양한 감정이 남자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나타나지 않는다.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은 에로티시즘과 이웃하고 있고 서로의 영역으로 적절하게 침투한다. 남자에게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 여자는 아기의 살갗을 만져도 애인과 접촉하는 것만큼 에로티시즘을 느낀다. 때로는 아기와 남편이 함께 곁에 있기를 바란다. 심지어는 한 침대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남자에게는 아내와 아기에 대한 사랑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우정과 연정의 구분을 짓기도 여자 쪽이 어렵다. 드로시테노프에 따르면 여자는 성적 도취와 연애를 혼동하기 쉽다고 한다.
남자는 양자의 차이에 민감하며 감정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남자는 지니고 있는 감정이 다양하고 질도 틀리기 때문에 감정의 방향을 단번에 바꿀 필요가 없다. 좋아하는 것에서 싫어하는 것으로 혹은 노에서 예스로 바꾸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원래 감정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에 쫓기면 좋다 아니면 싫다, 노 아니면 예스로 대답한다. 성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만다. 여자가 때때로 남자보다 분명하게 보이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랑, 연정, 우정, 찬미하는 마음을 지녔다가도 일단 싫다는 감정이 생기면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감정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뒤엎고 마는 것이다. 여자의 시간 및 공간적 지속성은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의 다양한 성격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자가 남자와 같은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총체적인 경험은 전혀 이질적이다. 어떠한 점에 집중하지도 않고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지도 않으며 순식간에 불태우고 꺼지지도 않는다. 여자의 에로티시즘이 지속적이라는 사실은 남자가 볼 때 지극히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불안의 원천이기도 하다. 남자는 실제로 지속성을 강함이라고 해석하고 오르가즘의 형태를 취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갈망이라고 생각한다. 억제하기 어려운 불타오르는 정열이 피부와 근육에 폭넓게 에로티시즘으로서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스칼 브루크나는 이 순간 남자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상대방의 반응은 나의 페니스 반응처럼 원시적이고 분명하지가 않다.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뜨린 채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표정은 꿈을 꾸고 있는 듯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 뜨거워진 피부는 내 몸 밑에 있거나 혹은 곁에 있다. 손과 발은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나를 감쌌다가 떨어진다. 내가 그녀의 몸을 만지면 격렬하게 반응하며 움직임이 증폭된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한다.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곁에 있어줘요. 파스칼 브루크나는 계속해서 말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의 이러한 쾌감과 비슷한 음악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동양의 음악이다. 그것은 집요한 반복이 많기 때문에 서양인의 귀에는 쉽게 친숙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의 오르가즘은 복합적이다. 처음과 끝, 뒤엉킨 실과 그렇지 않은 실을 기묘하게 배치한 모자이크이며 결코 같은 리듬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육체의 영구적인 무질서의 운동이다. 흥분이 고조되었다가 사그라든다는 의미에서는 여자의 육체는 향락이라는 것을 모른다. 쾌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은 달성도 해결도 아닌 원 운동의 쾌감이다. 어떻게 해서든 입, 유방, 자궁,
클리토리스, 질, 규, 항문, 무릎에서 발가락까지의 모든 섬세한 조직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한다. 쾌감의 원천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브루크나는 여성의 성적 쾌감의 지속성을 지적한 뒤에 그에 비하면 남자는 지나치리만큼 단순하다고 지적한다. 남자의 쾌감은 초라할 만큼 빈약하고 허풍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남자가 섹스를 즐기는 과정이 여자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다. 남자의 페니스가 힘차게 일어났다가 다소 곳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자의 반응이 물결을 타듯이 출렁거린다. 여자는 페니스의 반응에 따라 흥분했다가 탈진한다. 그런데 그 탈진은 다시 욕망을 자극한다. 실제로 여자는 남자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절정에 이르고 예상치도 못한 계기로 반응한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떼었을 때도 여자는 대상으로서의 남자에 불을 붙이고 자기에게도 불을 붙인다. 에로티시즘은 모두를 무릎 돌리는 것도 자기를 잃는 것도 끝없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속과 단절 사이의 변증법적인 발전이다. 시모느 드 보바르는 연인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여자의 욕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했다. 남자가 곁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아쉬워한다. 곁에 있어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눈길을 주지 않으면 허전해한다. 그래서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보바르의 주장이나 페미니즘에 따르면 여자가 이렇게 느끼는 까닭은 사회 속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활동적인 쪽은 남자이다. 따라서 여자는 사랑을 통해서 남자의 활동에 가담하고 남자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자와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가 떠나버리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까지도 잃고 만다. 그가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상태는 여성이 자립해서 자신의 활동을 가지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보바르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여자가 자신의 활동 속에서 만족을 느끼면 남자가 곁에 없어도 더 이상 공허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활동,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직업을 지닌 여자는 연인이 자고 있건 여행을 떠났건 공허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섹스가 끝난 뒤 여자는 잠든 남자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본다. 그는 소년이나 아이처럼 유순한 얼굴로 고르게 숨을 쉰다.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자고 있는 남자는 마치 가슴에 아는 아기처럼 자기에게 가까운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잠은 사랑놀이의 감동적인 피날레인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잠든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때나 남자의 행동이 참을 수 없을 때뿐이다. 이 점에서 보바르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선 활동적인 여자, 즉 성공을 거두어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도 남자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면 실망한다. 활동적인 여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사랑하는 남자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언제까지라도 그의 관심이 자신을 향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제1장 여자는 잠자는 공주편의 1편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였습니다. 다음 편은 여자가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남자가 아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했던 남자이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